새벽 5시 30분.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몸이지만 30년간 새겨진 습관은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어요. 도연이와 하영이 아침밥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워진 걸 느끼면서도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아침마다 간편하게 토스트로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는 제대로 된 한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어머님, 아직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영이가 화장을 하며 부엌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 어조에는 어딘지 모를 차갑함이 묻어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그 톤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도연이, 하영이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요즘 아이들은 다 간편식으로 해결하던데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라는 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릴까요? 30년 전 정민이와 결혼 준비를 하던 지영이가 어머님, 아이들 키우는 일은 어머님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라고 했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내가 필요한 며느리,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며느리가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할머니, 계란찜. 하영이가 교복을 입고 나타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손녀 1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 손맛을 좋아해주는 우리 하영이. 많이 먹어, 하영아. 오늘 시험 잘 봐야지? 네.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면 30년간의 모든 수고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연이와 하영이의 웃음소리,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내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지영이가 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민이도 출근 전인데 함께 앉아 있는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머님, 도연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입시 준비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그렇지. 우리 도연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도연이 수학, 영어 과외에 논술 학원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교육을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영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들 텐데.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도연이가 쓰는 방을 공부방으로 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방이 따로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 어머님이 쓰시는 방 말이에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방은 좀 좁고. 내가 30년간 살아온 그 방. 손자 손녀들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숙제를 도와주던 그 공간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정말이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방 하나 지킬 자리도 없다는 건가? 그럼 나는 어디에? 거실 한쪽에 파티션을 쳐서 공간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원래 잠도 적게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했고 정민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30년간 쌓아온 추억들, 손자 손녀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던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30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 방은 이미 도연이의 수험생 전용 공부방으로 바뀌어 있었고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파티션으로 가려놓긴 했지만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 TV 소리, 가족들의 모든 일상이 다 들렸습니다. 75세의 몸으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도연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지영이가 내가 설거지하는 소리에도 신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집 살림을 해왔는데 이제는 설거지 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다니. 정말 내가 여기서 짐이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미안하다. 조심할게. 아, 그리고 어머님 혹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영이가 건넨 건 요양원 브로슈어였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팜플릿에는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보금자리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게 뭐니? 아, 제 친구 어머님이 계시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어머님 또래분들이 많으셔서 심심하지도 않으시고 왜 갑자기 이런 걸?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는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어머님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무릎이 아프긴 했어요. 30년간 아이들 업고 안고 뛰어다니느라 상한 무릎. 하지만 그게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될까요? 난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 생활 리듬에 맞춰야 하잖아요. 도연이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하영이는 연습실 다니느라 늦게 들어오고 어머님한테는 너무 시끄러우실 텐데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에게 시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가? 그날 저녁 도연이가 공부방에서 나와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서 할머니 또래분들이랑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대요. 17살 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저런 말을 시킨 건지 뻔했지만 그래도 내 손자가 직접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저려왔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도연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지내라. 이 말 속의 숨은 뜻을 모르는 내가 아니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거실 너머로 지영이와 정민이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쉽게 결정을 못 하시네. 그럴만도 하지. 30년을 여기서 사셨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도연이 대학 들어가면 하영이도 고등학교 올라가고 사교육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어머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요. 생활비.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30년간 내가 받은 용돈이라는 게 한 달에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아끼고 아껴서 손자 손녀들 군것질거리 사주고 옷 사주고 선물 사주는데 다 썼는데 내가 언제 이 집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어머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스불 끄는 것도 그렇고. 그건 나이 드시면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한테도 부담이에요. 특히 도연이는 입시 스트레스도 받는데.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스불을 깜빡한 적이 있긴 했어요.
딱 한 번. 하영이가 감기 걸려서 밤새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던 날이었는데 그게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이 이제는 다 부담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요양원에 전화해봤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대요. 다음 주에 견학 가보실래요? 지영아, 난 정말 어머님,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 누구를 위한 최선일까요? 그때 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 맞아요? 하영아, 너도 그랬으면 좋겠니? 하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할머니가 더 행복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15살 손녀도 이미 엄마의 말에 설득당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정말로 이 집에 없어진 거구나. 그날 밤 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갓 태어난 정민이를 처음 안았을 때,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서 울었던 순간들, 하영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날을, 요양원 견학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이구나. 어머님, 어떠셨어요? 지영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긴 하던데. 그럼 결정하신 거네요. 언제부터 입소하시고 싶으세요? 나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 지영이는 벌써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은 대기가 있거든요. 마치 놓치면 안 될 기회인 것처럼 재촉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이 집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함께 공부하려고 한다더군요. 나는 기뻐서 과일도 깎아주고 음료수도 준비해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왠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방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도연아, 너희 집 되게 넓다. 부럽다. 응. 그런데 곧 더 넓어질 거야. 왜? 그때 도연이가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거든. 좀 뒤떨어지셔서 같이 살기 힘들어. 뒤떨어진다. 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 계시는데 거기가 더 편하시다더라. 맞아. 할머니도 거기서 친구들 사귀시고, 우리도 자유롭고. 자유롭다.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도연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치울게. 할머니, 다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나중에 엄마가 치울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통장. 도연이 대학 등록금과 하영이 예술학교 학비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돈이었어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도연이와 하영이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친 게 헛된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하영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하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하영이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만 생각하는구나. 할머니는 여기 있는 게 행복한데. 하지만 엄마 말로는 할머니도 나중에는 편하실 거래요. 15살 손녀까지도 이미 엄마의 논리에 설득당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김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또래로 역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순덕아, 요즘 어쩐 일이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별거 아니야, 영자야.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일 있어? 나는 결국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내 방을 빼앗긴 일, 손자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까지. 영자 할머니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우리 신세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 손자 과외비 때문에 내가 받던 용돈도 줄였어. 정말 우리가 30년, 40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 취급받는 거야. 하지만 순덕아,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존중받을 권리.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자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도 내 자존심이 있잖아. 30년간 그 집 살림 다 해주고 손자 손녀 키워주고 그런데 이제는 뒤떨어졌다고? 말이 되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영아, 나는 어머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도연이 입시도 중요하고 하영이도 예민한 시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서 나는 며느리의 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내가 30년간 준비해온 선물을 줄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적금 통장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겨둘 때가 지났어. 내가 30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이 가족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수도 있을까 해서요. 김영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내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었어요. 순덕아, 우리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알아? 오늘도 영자 할머니는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건넸습니다. 75세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아니야. 내가 아는 할머니 중에 80세에 한글 배워서 편지 쓰는 분도 계셔. 우리가 가족 뒷바라지만 하느라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지.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다고?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어요. 30년 동안 나는 정말로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오직 며느리의 며느리, 손자 손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영자야, 그런데 가족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난 뭘 해야 할까?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야. 가족이 널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30년간 내가 해온 모든 일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플 때 간병하고,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날 오후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에서 전화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어머님,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이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 좀 안정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집안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불안정해진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영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여기서는 늘 눈치 보고 계시잖아요. 눈치를 보게 만든 게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는 도연이를 보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는 게 정말 불편해? 도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할머니 또래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래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은데. 할머니는 도연이, 하영이랑 있는 게 제일 좋단다. 저도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도연이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할머니 챙기느라. 챙기느라 힘들다. 30년간 내가 이 가족을 챙겨왔는데 이제는 내가 챙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준덕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오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음 달부터 용돈 못 주겠다고. 손자 학원비 때문에 가게가 빠듯하다면서. 영자 할머니의 상황이 나와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며 살지 않을 거야. 내 명의로 된 예금도 있고 건강도 아직 괜찮으니까 혼자 살아볼 거야. 혼자서? 왜 안 돼? 우리가 30년 동안 혼자서도 살림 다 해왔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영자 할머니의 말에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그래,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30년간 가족을 돌봤던 내가 나 하나 못 챙길까? 영자야, 나도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 봐. 그래야지. 우리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건강한데. 단지 가족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까지 결정해 주세요. 요양원에서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네요. 지영아, 나는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요? 지영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독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세이신데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지영이의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내가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난 아직 건강해. 지금은 건강하셔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텐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30년간 준비해온 게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지영아, 내 경제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님이 무슨 경제력이? 지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내게는 아무런 경제력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준덕아,
내 며느리 정말 심하다. 30년 동안 공짜로 살림하고 애 키워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이제 정말로 결심이 섰어. 영자야. 뭔 결심? 요양원도 안 가고 이 집에서도 나갈 거야.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정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 영자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나도 다음 달에는 독립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지영이는 이미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짐은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카드를 꺼낼 때가 왔구나. 그날 밤 나는 30년간 숨겨온 적금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며느리야, 내가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곧 알게 될 거야. 요양원 입소를 사흘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짐을 정리하면서 30년간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있었어요. 도연이의 첫 걸음마 사진, 하영이가 처음 그려준 그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정말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걸까?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영이는 장 보러 나갔고 정민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나는 평소 습관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솔 요양원입니다. 혹시 박순덕 어르신 보호자분이신가요? 청솔 요양원. 지영이가 나를 보내려는 그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르신 입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실 때 어르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나요? 아, 어르신이 직접 받으신 건가요? 보호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잘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지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요양원에 뭐라고 말했니? 네. 뭐리요?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니?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습을 한번 깜빡한 게 치매야? 30년 동안 이 집 살림 다 해온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요양원에서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지영아, 난 정말 실망했어.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속일 줄은 몰랐어. 그때 도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네? 할머니가 치매요? 그럴 리가요. 내 엄마가 요양원에 그렇게 말했대. 도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요? 도연아,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내 방으로 가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방으로 가. 지영이가 소리를 지르자 도연이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진짜로 짐이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를. 지영아, 정민이가 너와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건 왜 갑자기? 나한테 평생 손자 손녀 키워달라고 부탁했잖아. 당신이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난 30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하고 도연이, 하영이 키웠어. 밤새 열날 때 간병하고 학교 행사마다 참석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내쫓으려 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내쫓는다는 말씀은 너무하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가 30년 동안 나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빚이라뇨? 베이비시터 30년치 돈, 가사도우미 30년치 돈, 간병비 30년치 돈. 계산해봤어? 이때까지 한 번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베이비시터 쓸 수 있어? 가사도우미 쓸 수 있어? 지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민아, 너도 들어봐.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이 뭔지도 생각해봐. 내가 회사 다닐 동안 누가 도연이, 하영이 키웠어? 누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 정민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이들도 다 컸고 저희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래,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뜻이지? 아들마저 아내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진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30년 동안 너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내쫓는 게 고마워하는 거야? 그 순간 하영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영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세요? 할머니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가야 하는 것 같구나. 하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더 아팠어요. 15살 손녀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영아, 고마워. 할머니도 너희랑 있고 싶어. 하지만 지영이가 하영이를 불러 방으로 보내고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시면 안 돼요. 차분히 얘기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그때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이제 정말로 내 카드를 꺼낼 때가 왔어. 좋아. 내가 요양원에 갈게. 하지만 그 전에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뭐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선물 말이야. 지영이와 정민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30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날 밤 나는 적금 통장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요양원 입소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아침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이제부터는 간편하게 먹겠다고 했거든요. 30년간 빠짐없이 해온 일상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내 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지영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요양원에 도착해야 한다며 9시에 출발하자고 했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 요양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놀러 가는 것처럼 아니면 이사 가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17살 손자. 30년 동안 키운 손자가 나에게 하는 작별 인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구나. 도연아, 할머니, 저 학교 늦어요. 잘 지내세요. 도연이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영이는 조금 달랐어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자주 보러 갈게요. 하영아, 고마워. 할머니가 하영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하영이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15살 손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민이는 회사에 일찍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급한 회의가 있어서. 라고 하면서요. 아들조차 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구나. 오전 9시 지영이가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출발할까요? 응.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한 동네 공원, 하영이와 함께 산책했던 길, 아이들 손잡고 다녔던 마트. 모든 게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안녕이었어요. 어머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나를 떠나보내게 되어서 안도하고 있는구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박순덕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간병사가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면회 올게요. 지영이가 말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의문이었어요. 내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78세 김정자 할머니였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치매 환자 옆에서 지내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반가워요. 김정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네, 박순덕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가족들이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김정자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메었어요. 나만 이런 처지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지영이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님, 적응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이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가 고작 이거야? 지영이가 떠나고 나서 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정원에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도 이제 저분들 중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괜찮았지만 맛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먹던 식탁이 그리웠거든요. 순덕 씨 적응 어때요? 김정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자주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째 안 와요. 한 달째요? 요양원에 들어오면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자주 온다고 하다가 점점 뜸해지죠. 가족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김정자 할머니의 말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가족도 그럴까? 처음에는 자주 오겠다고 하다가 점점 잊어버릴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30년간 준비해온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억 2천만 원. 도연이 대학 등록금과 하영이 예술학교 학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이 돈을 주고 나면 내가 30년간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연이의 차가운 작별 인사, 정민이의 회피, 지영이의 안도 표정. 모든 게 내가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내가 3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주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요양원에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어머님 어떠세요? 적응 잘 되세요? 지영아, 내가 줄 게 있어. 집으로 한번 나가도 될까? 뭘 주시게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선물 말이야.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무거운 것 아니죠? 택배로 보내시면 안 돼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직접 전해줘야 하는 거야. 직접 전해주고 싶어. 토요일에 잠깐만 나갈게.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토요일. 내가 30년간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날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깨달을 수 있을까?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나는 30년간의 세월을 되짚어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던 날들, 아이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날들,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 통장에 넣던 날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볼 때가 왔구나. 토요일 오후 2시. 지영이가 요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뭘 주시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지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나는 가방 속 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할게. 혹시 무거운 건 아니죠? 요양원에서 짐 보관이 어려우면 저희가 맡아둘게요. 짐 보관이 어렵다고? 30년 동안 모은 내 마음을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도연이와 하영이 모두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고요. 온 가족이 모인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 하영이가 반갑게 달려와서 나를 안았습니다. 하영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좋아. 하영이 걱정 말고. 도연이도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전히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민이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나 보구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방은 이미 도연이의 공부방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내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영이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매달 빠뜨리지 않고 입금했던 그 소중한 통장. 이거야. 통장이요? 지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내가 30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야. 나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도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내 대학 등록금이야. 네. 도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통장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아온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9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넣었어. 지영이가 통장을 받아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3억 2천만 원이요? 응. 가족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매달 주던 용돈 30만 원에서 5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아껴서 넣은 거야. 그리고 명절에 받던 세뱃돈, 생일 선물로 받던 돈도 다 여기 넣었어. 30만 원에서 10만 원씩 아끼셨다고요? 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응. 충분했어. 내가 뭐 많이 쓸 일이 있나?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 첫돌 때부터 시작했어. 이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갈 때 등록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머니, 그리고 하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열심히 모았어. 하영이가 예술 쪽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예술학교 학비도 준비했거든. 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희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머니, 정민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혼자서. 30년이야. 3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너희들 생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나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가 도연이 사교육비 걱정한다고 했지? 이 돈이면 대학교 4년 등록금, 생활비까지 충분해. 하영이 예술학교 학비도 다 해결돼. 지영이가 통장을 꽉 쥔 채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민아, 내가 집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이 돈의 일부로 대출도 정리할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30년 동안 내가 뭘 하며 살았는지 정말 몰랐어? 내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묻어나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 밥 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플 때마다 간병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미용실도 1년에 2번밖에 못 갔어. 새 옷도 거의 사지 않았어. 친구들과 만날 때도 차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 하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말하면 뭐해? 너희들이 미안해할까봐 말 안 한 거야. 어머님,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지영아, 내가 나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양원에 보낼 때 이 통장 생각 안 났어?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나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뒤떨어진다고 한 말 들었어.
도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그때 제가 30년 동안 내 등록금 모으느라 하루도 놓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뒤떨어진 사람이야?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정민아,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30년 전에 지영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납니다. 평생 아이들 키워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내 인생 포기하고 너희 가족을 위해 살았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후회한다고도 하지 마. 나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제 알았지? 어머님, 지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계획대로 도연이 등록금, 하영이 학비로 써. 그게 내가 30년간 바란 거니까.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하영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 순간 30년간 내 가슴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다. 거실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요. 내 꿈, 내 취미, 내 친구들과의 만남. 오직 이 가족만을 위해서. 어머님,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지영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떤 결정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혼자서요? 하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안 돼? 30년 동안 너희를 다 키워낸 할머니가 나 하나 못 챙길까? 그게 아니라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정민아, 30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너희도 다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할 때야.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네, 할머니. 내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계셔야 저도 힘이 나요. 도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컸어. 17살이면 이제 어른이야. 하영아, 네, 할머니.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그 적금 통장으로 예술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30년 동안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할머니가 없으면 예술이고 뭐고 의미 없어요. 하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미 있어. 할머니의 꿈이기도 하거든. 나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님, 정말이야.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30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지영이가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계셔야. 아니야. 이제 충분해. 마지막으로 정민이를 봤습니다. 정민아, 네, 어머니. 30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이제는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 어머니와 함께요. 아니, 너희끼리.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영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갈 거야. 왜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된 게 아니야, 하영아.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말이야. 나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살았어. 그것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 요양원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볼 거야. 어머님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가끔 놀러는 올게.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그 말에 가족들이 더욱 울었어요. 그리고 지영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님. 이 아이들한테 할머니 얘기 가끔 해줘.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꼭 안부 전화해. 할머니도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거든. 메일이라도 드릴게요. 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슬퍼하지 마. 이게 더 좋은 거야. 왜요? 이제 너희가 할머니를 진짜로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영아,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피아노 쳐줘.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 도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도연아, 대학 합격 소식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알려줘. 네, 꼭요. 정민이와 지영이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 어머님도요. 나는 택시를 불러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받는구나. 요양원에 도착해서 룸메이트인 김정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덕 씨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자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셨다니. 이제야 홀가분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영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테이프에서는 하영이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제목은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정말 고마워. 도연이도 매주 안부 전화를 했고 정민이와 지영이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짜 관심이었어요. 3개월 후 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였어요. 30년간 키워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순덕 할머니 정말 손길이 좋으세요. 간병사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순덕아, 어떻게 지내? 영자야, 반가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나도 독립했어. 작은 원룸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 생각보다 자유롭고 좋더라. 정말?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볼까 봐. 그래,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나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도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할머니,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가. 할머니가 모아주신 돈으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영이도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지영이는 더 이상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올 때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짜로 나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30년 늦긴 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느 여름날 저녁 요양원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30년의 희생도 의미가 있었고 지금의 새로운 시작도 의미가 있어. 손자 손녀들은 잘 자라고 있고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는 나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인가 보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했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시간도 소중해. 그렇게 나는 진정한 자유와 존중을 찾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